미국 상원이 휴회에 들어가기까지 이제 이틀 남았어요. 그리고 600페이지짜리 법안 하나가 아직도 책상 위에 그대로 있습니다. 크립토 시장이 1년 넘게 기다린 클래리티 법안인데요. 다들 규제를 놓고 의견이 안 맞아서 막혔다고 말하죠. 근데 지금 이걸 막고 있는 건 트럼프예요. 저도 이 법안 소식을 몇 번이나 듣고 제 유튜브에도 이 소식 좀 그만 올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작년 여름에 하원 통과했을 때 다들 이제 됐다고 했잖아요. 올해 5월에 위원회 넘었을 때 또 됐다고 했고요. 7월엔 8월 7일이 디데이라는 말까지 돌았어요. 이쯤 되면 클래리티는 법안이 아니라 계절 행사 같아요. 여름마다 한 번씩 온다는 거죠. 오늘은 디데이가 코앞까지 왔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실질적인 이유를 끝까지 파볼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이 법안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부터 볼게요. 2025년 7월 17일에 하원에서 294대 134로 통과했어요. 민주당에서만 70명 넘게 찬성으로 넘어왔거든요. 디지털 자산 법안이 이 정도로 표를 받은 적이 없었어요. 같은 날 지니어스 법안도 같이 통과했는데요. 그건 바로 다음날 트럼프 서명까지 갔어요. 스테이블 코인만 다루는 법이라 범위가 좁았고요. 은행권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클래리티는 SEC랑 CFTC의 관할을 통째로 다시 나누는 법이에요. 디파이, 공시, 커스터디, 파산했을 때 고객 자산까지 전부 건드려요. 앤드리슨 호로위츠의 크리스 딕스는 이걸 7년째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상원으로 넘어간 게 2025년 9월 18일이고요. 은행위원회가 올해 5월 14일에 15대 9로 통과시켰어요. 공화당 13명 전원에 민주당에서 2명이 붙었고요. 루벤 가예고 그리고 엔젤라 엘소브룩스였어요. 7월 22일엔 신시아 루미스가 은행위원회 안이랑 농업위원회 안을 하나로 합쳤어요. 600페이지가 넘는 통합안이 나온 거죠. 6월 1일엔 이미 상원 입법 캘린더에도 올라갔어요. 번호까지 붙었고요. 423번. 여기까지만 보면 다 된 것 같잖아요. 근데 2달이 넘도록 표결이 안 올라와요. 번호표 뽑아놓고 안 불러주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사이에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존 튠이 한 말을 순서대로 놓고 보면 좀 이상해요. 7월 23일엔 기자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일단 시작이라도 하고 싶다. 표가 어디 있는지 보자. 7월 27일엔 러시아 제재법이랑 인준이 먼저라고 했고요. 그러다 8월 3일엔 휴회 전에 표결하겠다고 말을 바꿨어요. 그런데 오늘까지 클로처 동의안이 제출되지 않았어요. 클로처는 토론을 끝내고 표결로 넘어가자는 절차인데요. 이게 통과되려면 60표가 필요해요. 공화당이 53석이니까 민주당에서 최소 7명이 넘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직 규제 내용에서 합의가 안 된 거구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일 크게 붙었던 스테이블 코인 수익 조항은 루미스 쪽 표현으로 99% 정리됐어요. 남은 건 조항 하나예요. 트럼프 이름이 들어간 조항이에요. 자, 그럼 그 조항이 뭔지 보러 가볼게요. 작년 6월 30일에 트럼프 재무공개 자료가 나왔어요. 927페이지짜리 문서인데요. 여기서 크립토 관련 소득이 최소 14억 달러로 집계됐어요. 우리 돈으로 2조 원쯤 되는 금액이에요. 미국 대통령 연봉이 40만 달러니까 연봉만 모아서는 3,000년 넘게 일해야 돼요. 내역을 보면 트럼프 밈코인에서 6억 3,500만 달러가 나왔고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토큰 판매 2억 3,600만, 지분 6,500만, 원래 소득 2억 9천만이에요. 타임지는 계산을 달리 잡아서 22억 달러까지 받는데요. 매체마다 갈리는 숫자라 저는 낮은 쪽을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민주당이 요구한 건 한 줄이었어요. 현직 고위 공직자는 크립토를 발행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대통령, 부통령, 의원, 연방판사까지 전부 포함해서요. 공화당도 조항을 넣긴 넣었어요. 백악관은 7월 22일에 역사상 가장 포괄적인 윤리조항에 트럼프가 동의했다고 발표했고요. 그런데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그런 브리핑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어요. 이 무렵에 같은 편끼리 엇박자가 나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튠이 7월 23일에 휴회 전은 어렵겠다고 말했잖아요. 그 다음날 백악관 크립토 자문 패트릭 윗이 공개적으로 당혹스럽다고 했어요. 자기는 그보다 낙관적으로 본다면서 8월 첫 주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라고 했고요. 백악관은 밀어붙이자는 쪽이고 튠은 표부터 세보자는 쪽이었던 거죠.
그럼 그 윤리조항은 뭐가 문제였을까요? 구멍이 3개 있었어요. 은행위원회 민주당 스태프가 7월 30일에 조항을 뜯어봤는데요. 조항이 막는 건 새로 발행하거나 후원하는 행위예요. 이미 굴러가고 있는 수익원은 그대로 남아요. 스태프 분석은 트럼프 수익원이 전부 살아남는다는 결론을 냈고요. 두 번째 구멍은 집행이에요. 법무부가 단독으로 하게 돼 있어요. 엘소브룩스가 7월 22일에 행사에서 이걸 두고 말도 안 된다고 표현했어요. 대통령을 규제하는 조항인데 그 집행권이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민주당은 주 검찰총장한테도 집행권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세 번째는 일몰이에요. 이 조항은 2029년 1월 20일에 효력을 잃어요. 트럼프 임기가 끝나는 날이에요. 그럼 표는 실제로 몇 개나 모였을까요? 7월 22일에 민주당 상원의원 7명이 공동성명을 냈어요. 지금 아는 윤리도, 소비자 보호도, 시장 건정성도 미흡하다는 내용이었고요. 그 뒤에 톰 틸리스랑 루벤 가에고가 더 강한 윤리안을 만들어서 백악관에 보냈는데요. 8월 4일까지 답이 없었어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전부 트럼프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끝내면 조금은 게으른 결론이에요.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남아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수익 조항을 두고요. 은행권 로비가 걸려 있어서 공화당 상원의원 중에도 이 조항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99% 정리됐다는 표현은 협상 당사자 쪽에서 나온 말이고요. 남은 1%가 트럼프 조항만은 아닐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엘리자베스 워런은 처음부터 이 법안에 반대해왔어요. 윤리조항 하나 고쳐준다고 넘어올 사람이 아니에요. 8월 3일엔 블루멘터리랑 같이 SEC에 트럼프 밈 코인 조사를 요청했고요. 약 100만 명이 38억 달러를 잃었다는 근거를 들었어요. 세 번째는 시간이에요. 러시아 제재법이랑 지출한 인준이 플로어를 차지했어요. 루미스는 클래리티가 죽으면 민주당이 죽인 거라고 했는데 이것도 공화당 쪽 프레임이라는 걸 같이 봐야죠. 자, 정리해 볼게요. 하원에서 294표를 받았고 위원회를 넘겼고 캘린더에도 올라갔어요. 기술 쟁점은 대부분 정리됐는데 표결이 안 올라와요. 펀치볼 뉴스는 지금 붙이면 부결이라고 전했고요. 여기부터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제 해석인데요. 이 법안은 어느 순간부터 크립토 법안이 아니게 됐어요. 트럼프에 대한 표결이 된 거죠. 민주당이 찬성표를 던지면 대통령 일가의 크립토 사업을 승인해 준 게 돼요. 중간 선거를 석 달 앞두고요. 예측 시장도 그렇게 읽고 있어요. 갤럭시는 7월 24일에 올해 통과 확률을 50에서 30으로 낮췄고요. 폴리마켓은 2월에 82%였던 게 지금 16% 근처예요.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의 운명이 규제 논의가 아니라 11월 중간선거에 달려있다고 봐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9월에 다시 올라온다? 올해는 끝났다? 아니면 중간선거까지 간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 법안이 통과되든 안 되든 크게 안 달라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SEC가 이미 3월에 답을 내놨다는 건데요. 그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할게요. 구독하고 기다려주세요.